다항함수 fx 이런 거 나오면 다항함수 자체의 특징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거. 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거나 미분 가능 이런 조건을 사용하는 문제이거나 아니면 식 자체를 확정하는 거. 아, 계수가 얼마. 근데 여기 물어보는 걸 봤을 때는 계수를 확정하는 거구나라는 걸 보입니다. 그러면 아직 나는 박스 안 읽었어요. 그럼 박스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냐면 이 다항함수의 차수 그리고 각각의 계수에 대한 정보 이것이 주어져 있을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스를 보는 겁니다. F1은 9다. 그러면 계수들 사이에 관계식 하나 준 거죠. 예. 그 다음에 항등식 나와 있으니까 차수 추측해가지고 미정계수법으로 확인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죠? 딱 보니까 fx 1차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이거를 n차라고 해보자. 와,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왜냐면 이 합성을 하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차수가 제곱이 돼요. 왜냐면 x의 n제곱을 밑에다 다시 x의 n제곱을 넣을 거기 때문에 차수가 제곱이 된다고 뻥 튀겠죠. 근데 얘는 차수가 하나 다운됐죠. 얘를 곱했죠. 다운되지 않은 상태로 곱해도 2배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제곱하고 2배수하고 사실상 같아지기가 어렵잖아. 그럼 차수가 매우 낮다는 거거든. 1차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럼 1차라면 얘의 차수는 여전히 1차입니다. 얘 상수고 얘 1차죠. 1차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하시고 이게 안 먹히면 fx는 ax n제곱 점점점 그거는 나중에 하세요. 그거 먼저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딱 1차다 이런 생각이 들면 더 좋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네. F1은 9를 바로 사용해서 fx를 쓰면 오히려 불편해. 이렇게 쓸까요? 그럼 미정계수 쓰기가 더 불편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나는 알지만 그냥 ax 더하기 b라고 쓰자. 나중에 확인하면 되니까 그런 건 안 중요하다. 됐죠? fx는 a제곱 x 더하기 ab 더하기 b냐? 그죠? 그럼 a제곱 x 더하기 ab 더하기 5네요. 우변은 감사합니다. b가 5예요. 그러면 a는 4예요. 왜냐면 f1이 9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f2는 13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23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두 다항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거 보세요. 물어보는 거. G'2를 구하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항함수 gx의 상수항 빼고 나머지를 결정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면 되죠. 상수항까지는 굳이 결정 안 해도 되는구나. 왜? 나는 미분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차수는 아직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고차항 계수 1인 걸 알고 있고 상수항은 몰라도 되고 그 사이에 있는 계수 gx에 대해서 그 사이에 있는 계수를 결정하시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문제 조건은 그걸 할 수 있게끔 줬겠죠. fx 더하기 gx가 x 세제곱으로 시작하잖아요. 여기 봐봐. fx 더하기 gx 더하기 4gx라고 생각해야 되지. 그러면 이거에다가 4gx를 더했다고 생각해도 되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했는데 이 5 이렇게 일치하게 나온다는 건 x 세제곱이 gx 건가 봐 라는 생각이 듭니다. fx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gx가 x의 세제곱으로 스타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fx는 당연히 x의 제곱으로 스타트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저 5에 영향을 안 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 같다. 그러면 fx 더하기 gx x의 제곱 더하기 4x의 제곱이니까 여기 3x의 제곱이 있어야겠네요? 맞잖아. x의 제곱은 저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f'1은 7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5x겠는데? 왜냐면 미분에서 1 대입했을 때 7 되게 하려면 저기가 계수가 5여야 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수항 몰라도 된다. 아까부터 제가 그랬죠. 그죠? 네, 여기는 마이너스 5x가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C이면 되겠네요. 다 풀었죠. 이제 미분에서 2만 대입하시면 답 나올 거고요. 이거를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하셔야 시험 때 쓸 거 아닙니까? 시험 때 써야 시간을 아끼고 다음 문제 가겠죠. 24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두 다항함수 fx,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원점 대칭이고 gx도 원점 대칭, 둘 다 원점 대칭이네요. 예. 두 함수 fx,gx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fx가 3차식이잖아요. 딱 보면 알겠죠? 왜냐면 최고차의 개수 1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fx를 미분을 했을 때 개수가 3이 튀어나오려면, 왜냐면 얘는 x제곱을 곱해야만 겨우 차수를 맞춘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3이라는 것은 f'x의 최고차의 개수일 텐데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3이 되려면 원래는 최고차의 개수 2였기 때문에 3차 함수가 나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x가 x의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gx는 2차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gx는 그냥 x겠는데, 그러면? 어차피 둘 다 홀수차항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gx는 이미 확정이야. 그럼 fx만 결정하면 되는 거지. fx 결정하라고 이제 두 번째 극한을 준 겁니다. 자, 양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뭐에 대한 정보? 최고차항에 관한 정보. 0으로 가는 극한 누구에 대한 정보? 최저차항에 관한 정보입니다. 최저차항의 개수가, 최저차항이 2차고 그것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걔가 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죠. 둘이 곱할 거니까. 어차피 얘는 확정이라니까. 답 나왔죠? 그래서 이거 계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이 곱해서 최저차항이 2차고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되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x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야. 됐죠, 친구들? 선생님의. 근데 GX에 상수 붙으면 네. 뭐가 좀 안 달라져요? gx는 상수가 붙으면 안 돼요. 최저차항 2차가 안 돼요. 그러면 예. 네. 아까 그러네. 아까 gx 확정이라고 하면 상수 붙어도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 극한 때문에 안 돼요. 그냥 저도 뭐 100% 논리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거 풀 때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막 던져. 문제 생기면 조금 고치고 이게 훨씬 나아요. 근데 대부분의 풀이를 보면 fx를 xn 더하기 2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제 하고 있잖아. 이제 물론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도저히 내 머릿속으로 생각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런 건 최후의 수단이에요. 일단 던져봐. 막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예. 이것도 연습하시면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풀어서 이거인 것 같다. 문제 없네? 숫자 넣어서 답을 내면 압도적으로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26번. 이게 아직도 질문이 나온다고? 뭔지 아시죠? 뭐예요? 도함수의 정의. 예, 도함수의 정의 혹은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f'x를 써보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무엇이다?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이다. fx 플러스 h를 쪼개라고 저 위에 식을 주는 거라고. 그러면 fx 더하기 fh 더하기 4xh. 야, 이게 도함수의 정의를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fx 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fx 안 빼놓고 안 된다고 하는 분들 되게 많아. 알겠지? 이 식 한 줄 생략하려고 하다가 fx 빼는 걸 빠뜨려가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본인이 아주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정의를 쓰세요. 근데 내가 충분히 안 쓰고 문제에서 훈련해서 난 절대 fx 안 빠뜨릴 자신 있다. 그러면 생각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그러면 얘가 4x 더하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F0이 0일 것으로 의심이 되죠. 그래야만 저 극한이 유의미하기 때문입니다. F0이 0인지 확인하러 가봅니다. X는 Y는 0. 아, F0은 정말로 0이구나. 그렇다면 당신은 F'이 0이구나. 그죠? 그런데 F'이 0이 2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F'X는 4X 더하기 2가 된 상태인 겁니다. 개소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억은 뭐냐? 기억은 그냥 저게 항등식이어서 아까 우리가 F0이 0인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면 0은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의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가 참이다라는 건 그냥 항등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디귿 fx가 다항함수이면 f'x와 f'-x의 합은 4죠? 근데 왜 다항함수이면이라고 하지? 도함수가 이미 다항함수인데 그죠? 네. 그래서 기억만 참이에요. 넘어가도 되죠? 네? 다음. 어? 다음. 다음? 이거 다 자고? 아니, 페이지를 넘기는 거 있어. 이 페이지 넘긴 거 같다고? 그렇더라고. 요즘 아이들의 특성이 요즘 아이들. 저희 아이들도 요즘 아이들이잖아요. TV를 자꾸 만져요. 터치된 줄 알고. 답답해 죽겠어. 막 옆으로 넘기려고 한다든가 막 이렇게. 왜냐면 태블릿 보면서 커가지고 그러더라고. 29번 두 다항함수 fx, gx가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 다항함수라는 말을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이 생각하면 고수야.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y를 h라고 생각해보면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h잖아. 그러니까 그럼 분모에 누가 있어야 돼? 2h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데려와야겠다. 그러면 x 마이너스 h, 구간 x 마이너스 h, x 플러스 h에서의 평균 변화율이거든요. 그럼 극한을 때려도 원래 걔는 미분계수가 안 되는데 다항함수란 말이 있으니까 평균값의 정의를 만족할 거니까 미분계수, 도함수의 모형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항함수와 요걸 보고 이거 평균값의 정의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으로 도함수 형태로 바꿀 수 있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고수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좌변을 fx 플러스 h 마이너스 h라고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여러분이 익숙한 모양을 지금 바꿔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는 2h 있으면 되죠. 그러면 오른쪽은 2 곱하기 x분의 fx 더하기 gh. 이러면 원래 식하고 같은 식인데 괜찮은 것 같습니까? 괜찮은 것 같죠? 네. 근데 왼쪽을 f'x를 때린다고 해도 쉽지가 않다. 구하라는 게 f'이니까 그냥 2를 넣어보자고요. 어차피 얘가 원하는 건 f'x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h를 0으로 보내면서 x에는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저 위의 식이 뭐가 되냐면 좌변은 확실히 f'입니다. 원래 안 되는데 다항함수여서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변을 쓰려고 해보니까 이게 f2 더하기 g0이 되거든. 그러면 f2 더하기 1이 되네. 그럼 문제를 풀려면 f2를 알아와야 되네. f2만 알아오면 문제를 푸는 거죠. g0은 저기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f1이 4이다가 나와 있으니까 f1이 4이다를 아직 이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이용해서 f2를 구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1, 1, 1. 여기를 2를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 그러면 x에 1, y에 1 넣어야 되나? 그러면 여기서 f0이 떠. 그지? 그리고 얘도 문제야. g1이 뜨거든. g1도 안 나와 있어. 그래서 f1도 알아야 되고 g1도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죠? 예. g0이 있으니까 0 다 0 넣어볼까? 0 아니다. x에만 0을 넣어봐도 뭐 얻어지네. 여기가 지금 인수잖아. 그러면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우변은 반드시 0이 돼야 되거든. x에다만 0을 집어넣었는데, 그지? 그러니까 4y fx 더하기 g0 이게 반드시 0이 돼야 한다고. 좌변은 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x가 인수이기 때문에 x에 0을 넣는 순간 왼쪽은 무조건 0입니다. 그럼 오른쪽도 0이 돼야 되죠. 근데 오른쪽도 0이 되려고 하면 임의의 실수 y에 대한 거니까 얘가 0이다라고 부를 수는 없거든요.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런 거 같죠? 잠깐만 0 안 넣었다. y에다가 잘못 넣었네요. 네. 여기 0을 넣고 여기 y 이렇게 써야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야죠. 이게 0이 돼야 되거든? 맞잖아. 아니 친구들? 그럼 f0은 gy다 라는 걸 알게 되죠. 마이너스 gy. 근데 얘는 임의의 수에 대한 함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gx가 상수 함수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gy가 마이너스 f0이잖아. 그냥 gx가 상수 함수라는 얘기라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얘가 g0은 1이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gx는 1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상수 함수니까. 두 번째로 gx는 1일 거기 때문에 f0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됐네요. 예. 그럼 필요한 거 다 찾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x에 처음 예상한 대로 y에 1을 넣을게요.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문제 생기니까 찾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f2 마이너스 f0은 4 곱하기 f1 더하기 gy는 그냥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f0이 마이너스 1이고 f1은 4니까 f2가 19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좀 귀찮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됐니? 넘어가겠다. 근데 결국 이것도 여기까지 다 찾아놓고 얘 필요하니까 얘 알려고 하니까 딴 게 필요하고 딴 게 필요하고 이렇게 이유가 있어서 자꾸 찾아야지. 막 마구잡이로 막 넣다 보니까 이건가 이렇게 푸시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찾아야 될 걸 분명히 밝힌 다음에 문제를 푸시기 바라고. 네? y에 0 넣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x에다만 지금 0을 대입한 상태니까 y가는 항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y는 0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y가 0이 아닐 때도 성립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다루는 등식이 방정식이 아니고 뭘 찾는 게 아니에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저기서 저 중괄호가 0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y가 0이구나는 잘못된 판단이에요. 이거 항등식이니까. 물론 y가 0이어도 저 등식은 성립하겠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y의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y가 0이 아닐 때 그때도 성립하려면 저 중괄호 y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30번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미분가능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부등호 들어가 있는 애들은 대부분 뭐냐면 이거예요. 샌드위치 정리 이용해서 등호 성립하면서 문제가 풀리거든요. 만약에 시험 보고 있는데 정 모르겠잖아? 그냥 등호 취급해서 문제 푸세요. 그 나온 답을 고르면 보통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애당초에 부등식을 가지고 F'을 어떻게 결정하냐. 아주 우연찮게 결정이 되는 거고,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야? 등호 성립으로 결정이 되겠지, 당연히. 물론 여기서는 이제 등호를 성립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긴 할 텐데, 실제 시험에서 이런 거 하기 귀찮으면 그냥 등호 성립한다라고 치고 문제 풀어서 답 내세요. 그럼 그 정답이니까. 알겠죠? 예. 자,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도함수의 정의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실수 x, y, 즉, 두 문제에 관한 절대부등식이죠. 절대부등식 사실 항등이니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의 관점에 서술되어 있는 거니까, 그걸 시도해 볼 거니까, y를 h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저 식을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됐어요? 이렇게 쓰고, 얘를 h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fh-xh-1의 제곱 이러고 얘도 h로 나눠줘야죠.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상 앞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h가 양수일 때라고 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두 번째 뭐 h가 음수일 때는 좀 이따 보도록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부등호의 방향만 바꾸시면 돼요. 그런 얘기고 여기서 h를 0의 우측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좌변은 f'x가 되겠죠.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맞아요? 감사합니다. 맞죠? 예.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은 전개를 해보면 x제곱 h제곱은 h가 분자의 두 개에서 0 될 거예요. 그리고 1이 나오잖아.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극한이 유의미하려면 f0이 1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1 이하에만 문제를 더 풀이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f0이 1인지 알아봐야 되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x는 y는 0을 대입해보죠. 그러면 f0은 f0 더하기 f0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래서 f0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죠. 이걸 준 이유가 스퀴즈 때문에 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f0은 1이구나. 그럼 이 의문은 해소가 됐어요. 그럼 저 뒤에 나오는 마이너스 1은 사실 마이너스 f0의 관점이니까 극한을 취했을 때 f'0이 뜰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항이 누구냐면 플러스 2xh인데 약분하면 플러스 2x 남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2x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밑에는 사실상 뭐겠냐면 이렇게 보냈을 때 굳이 식을 안 쓸게요. 이따위로 나오는 거겠죠.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제 f'0은 1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도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f'x는 2x 더하기 1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답은 5가 될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쟤를 그냥 등호 취급해서 풀어도 별 상관없다 이거지. 얘도 그냥 등호 취급하고 그럼 답은 똑같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32번 보죠. 이게 이제 귀찮게 하려고 된 문제인데 이거를 계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분모인 이거 깔릴 거잖아. 그럼 분자에는 뭐가 깔려? 그냥 상상만 해봐. 실제 쓰지 마.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지. 이렇게 깔리잖아. 그러면 이렇게는 이거 약분하고 이거분의 1이라고 쓰면 되지. 이렇게도 이거 약분하고 이거분의 1이라고 쓰면 되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이 미분은 이거분의 1 더하기 이거분의 1 더하기 이거분의 1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곱의 미분의 식을 그냥 분자의 가상으로 띄워보면 말하는 얘가 x-n분의 1 더하기 x-2n분의 1 더하기 x-4n분의 1 그리고 x-n분의 1 마이너스 x-2n분의 1이다. 이런 식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런데 당신들이 혹시 미적분을 배웠다면 이거 양변을 미분하면 얘가 fx분의 f'x죠. 그러니까 이거분의 1, 이거분의 1, 이거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도 있죠. 미적분을 배웠다면 로그 미분법을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긴 한데, 근데 이걸 안 배운다고 해서 그렇게 느리면 안 된다. 왜냐면 분모 깔아놓고 분자 고배분으로 딱 깔아보면 이게 약분돼서 이렇게 하나, 약분돼서 하나, 약분돼서 하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연결된 지점이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로그 미분법 보여준 거지. 로그 미분법 알고 있으면 더 개꿀이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등식을 푸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를 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1번을 풀면 뭐가 나오죠? 감사합니다. 감사. x-n 이거 어디서 어려운 거 물어보냐? 승질나네. 이거 나오죠? 네. 2번도 마찬가지 인수 두 개씩 겹치니까 사실상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x는 4n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x는 n보다 크고 4n보다 작다 이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거. 이 식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우잖아. 이렇게 지우잖아. 그럼 누가 날아가고 있어요? 분모가 날아가고 있어요. 분모가 있는 상태에서는 정의역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근데 분모가 없어진 상태에서는 정의역에 관한 언급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식을 쓸 때 이 식에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단 x는 2n이 아니고 4n도 아니다 써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이 식을 쓸 때도 단 x는 n이 아니고 2n이 아니다 써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식을 보면 n도 아니고 4n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만 있으면 돼요? 단 x는 2n이 아니다 이걸 써야 돼.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이게 이제 귀찮아서 대부분 안 쓰는 거 나도 알아요. 자각을 못해서 안 쓰는 거면 문제가 좀 심각하고, 자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해야지 대부분 문제가 없으니까. 하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다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이걸 안 쓰고 왔다고 쳐봐. 니네가 이거 딱 보고 몇 개라고 할 거야? 3n-1개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3n-1이 19 이러니까 씨발 뭐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래도 3n 20인가 대충 7인가? 뭐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3n-2였다는 거지. 그래서 n이 7이야. 그러면 사실 정상적으로 생각해봐. 니네가 이제 문제 이거 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3n-10 나왔어. 3n-20 나왔단 말이야. 그럼 대부분 다 뭐예요? 계산 처음부터 다시 해요. 뭐 틀렸나? 아니면 뇌절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막 한 5분 10분 썰리고 나서 맞다 병신 분모 0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작은 습관이 평상시에 문제 풀 때 사실 이거 적으면 막 시간 한 막 100초씩 낭비돼요. 사실 1초면 적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안 적어요. 아무도 안 적습니다. 아무도 안 적어요. 맞겠지 이러면서. 그래서 프리 습관을 잘 잡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이거를 나는 실수한 적이 있다, 혹은 최근에도 실수한 것 같다, 그럼 좋게 그냥 적는 게 좋습니다. 야, 졸라 어려운 거 맞춰가지고 점수 얻으면 뭐 할 거냐 이런 거에서 읽는데, 이런 거에서 점수 절대 잃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고득점의 기본은 뭐냐면 맞춰야 될 문제를 확실하게 맞추는 거. 그게 고득점의 기본이에요.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맞춰야 될 문제만 다 맞추잖아? 그럼 애들이 내가 수학 존나 잘하는 줄 알아. 난 틀려야 될 거 다 틀리고 있거든? 근데도 내 점수가 높기 때문에 애들이 난 수학 개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점수만 보면 그래. 그냥 맞춰야 될 것만 잘 맞추세요. 그럼 어디 가서 욕은 안 먹는 점수가 나와. 자, 당식이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b를 fn이라고 하자. 이게 이제 ax의 n 플러스 1제곱 나머지 정리랑 상관이 있냐라고 하면
딱히. 이렇게 적어볼까? 1 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0이라는 사실을 알잖아. 그러니까 보통 고일수학에서 어떻게 썼죠 이제?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쳐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거는 미분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미분을 아는 상태잖아요. 이거 무슨 식? 무슨 식?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항등식이니까 양변을 미분해도 여전히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분을 해버려. 사실 우변은 실제 시험 볼 때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내 목적은 뭐예요? 1을 넣는 게 목적이거든. 그래서 우변이 딱히 필요가 없죠. 어차피 0대라서 그냥 점점 대충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 곱하기 a 더하기 nb 이게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니? 다시 써보면 a 더하기 b n 더하기 a 이게 0인 거죠? 맞나 친구들? 이게 사실상 n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n에 관계없이가 맞는 말인가? 아니지 n은 식이니까 대입해 볼까요? a 더하기 b가 아니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n인가? 그냥 n 그죠? 네. 그럼 b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뭐다? fn이다. f10은 마이너스 11이겠네. n은 확정되어 있는 숫자, 그냥 모르는 숫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fx가 원점의 대칭입니다. 이게 fx의 어떤 원점 대칭성을 줬는데 여기 fx-4x라고 쓰면 되게 나쁘지 않네? 네. fx-4x다 보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그런 거 같죠? fx-4x 어차피 원점 대칭이어서 이대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예. gx는 또 2x-3의 세제곱을 곱했는데 gx 또한 원점 대칭이겠네요. 왜냐면 fx 원점 대칭이고 2x-3의 세제곱도 원점 대칭이거든요. 그죠? 아니다. 2x-3의 세제곱 원점 대칭 아니지 않나? 마이너스 x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g'2의 최대값 최소값 써보죠 뭐. g'x를 먼저 써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뭔가 조건 해석 먼저 하지 않잖아요.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네. 얘가 3 곱하기 2x-3의 제곱 fx 더하기 2x-3의 세제곱 f'x잖아요. 그러면 g'2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2를 집어넣으면 3f2 더하기 f'2 이걸 묻는 거네요. 3f2 더하기 f'2의 최대 최소를 묻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fx 자체가 더 궁금해져서 이거 그냥 fx-4x 가지고 풀지 않고 fx에 대해서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이거에서 본 적 있지 않냐? 본 적 없냐? 건우 본 적 있어 없어? 어디서 봤어? 고마워. 그치.
고등상 문제에서 여기다가 직선 하나 준다. 원래 얘가 이제 mx 더하기 n으로 나와 있고, 잘 모르는 애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두 개 연립하고 판별식 때려가지고 mn 결정하는 건데, 그게 사실상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위치 관계를 가지고 풀면 훨씬 쉽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죠. 그래서 fx가 어떻게 있는지 보기 위해서 얘와 얘의 위치 관계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둘이 같다고 나누면 2x의 제곱이 마3보다 마3과 같다는 게 교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교점이 없다는 말은, 자, 위로 볼록인 포물선은 이쪽에 있고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은 이쪽에 있죠. 높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냥 알았지? 이것도 이제 꼭지점을 y좌표 비교하면 높낮이까지 정확히 할 수 있는데 대충 그려놓은 거야. 그러면 fx가 요 사이에 이렇게 끼어있다는 얘기잖아.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요 사이에 끼어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fx는 어차피 2차함수일 수는 없습니다. 3차함수일 수는 더더욱 없죠. 왜냐면 3차함수가 증가나 감소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결국 얘들하고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끼어있는 애는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어요? 직선의 형태일 수밖에 없어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지? 자, 그런데 이 곡선과 이 곡선은 합동이잖아. 2차 여기서 똑같으니까. 그래서 꼭지점에 갑자기 관심이 가거든. 너 꼭지점 얼마냐? 얘가 2,1인가요? 그죠? 얘는 얼마예요? 마이,1인가요? 놀랍도다. 2,1과 마이,1은 원점 대칭이에요. 오, 그러면 얘가 좀 더 위로 올라와 있고 얘가 좀 더 아래로 내려와 있는 그런 형태일 건데, 이 점하고 이 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중점을 구하면 여기 원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걸 당연히 성립하려면 fx도 이 원점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이에 원점 중심을 회전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 관계가 저쪽 위에서 접하면 아래쪽에서 접하는 구조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뭐 그냥 ax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요. 원점을 지난 직선이니까. 그럼 갑자기 얘는 a로 바뀌어버리나? 맞잖아. 저건 2a니까 6a. 그러면 얘는 8a로 바뀌어버리나? 7a? 그죠? 많이 안 많이? 어디요? 아, 미분 틀렸어요? 아, 그러네. 여기 6을 빼먹었네. 6이에요? 네. 그러면 13a?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a의 범위만 구하면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죠? 근데 a의 범위는 당연히 뭐겠어요? 접할 조건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어차피 둘 다에 동시에 접할 거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나 접한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이건 ax 이거 해가지고 여기서 판별식 가지고 그냥 문제 풀면 되겠죠. 그래서 a의 임계 지점이 어디냐면 4 뿔마 2루트 3이에요. 근데 얘가 어차피 최대차수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그냥 얘 둘이 더한 다음에 13배 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3 곱하기 8 104? 이게 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거하고 비슷하게 접근하기가 훨씬 쉽지. 그러하다. 자, 다음 문제 가보죠. 6번? 5, 6, 7 하면 됩니까? 3, 4도 해요? 삼 번 먼저 볼게요.
이거 제가 그 얘기 해준 적 있잖아요. 그 미분계수 식 말고 그림으로 보는 거. 태우야? 그러지 말고 미분계수를 그림으로 푸는 거 알려드린 적 있죠? 잠든다고? 거짓말 하지 마. 자, 여기서 그 y는 x 그거 응용한 문제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y는 x를 그려서 이거 위에 점 뭐 이걸 t, t라고 했을 때 얘가 겹치는 면적을 ft라고 한다. ft가 미분 불가능한 점을 구하시오. 이 문제가 있잖아요. 센에 있던 것 같은데 센 시스템에 절대 등급에도 있었나? 아무튼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네. 그럼 그걸 키웠을 때 제가 어떻게 식으로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순간 변화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이거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아, 물론 이제 여기는 지금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요. 저 도형하고는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딱히 뭐라고 말 못하겠는데 이걸 이제 조금 더 키워가지고 t, t가 여기 있었다고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게 순간 변화율이 아니에요. 왜냐면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게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이 점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면 이 2라는 점에서 좌우 미분계수는 이 길이고 우 미분계수는 이 길이이기 때문에 얘는 미분 가능이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납니까? 실제 미분계수의 의미는 그냥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방금 변화가 얼만큼 있었나요? 라는 뜻이에요. 방금 면적의 변화가 얼만큼 있었나요? 라는 뜻이라고 잘 봐요.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풀 거냐면 지금 똑같은 문제거든. 이거 y는 x는 일부러 놔둘게. 왜냐면 얘가 문제를 좀 바꿨어. 근데 결국은 1 플러스 t, 1 플러스 t가 핵심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고 이 겹치는 거 보는 거 똑같단 말이야. 근데 봐봐.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4분의 1이지. 그럼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5의 위치야. 쌤말 무슨 말 이해되니? 예. 이걸 일단 써볼게 한 번에. 얘가 2배의 f 프라임 4분의 1 더하기 f 프라임 4분의 3 더하기 f 프라임 4분의 5 몇 개 안 되니까 다 써볼게요. 이런단 말이죠. 맞니? 서로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ft라고 했을 때 4분의 5의 위치.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이라고 써있지만 사실 4분의 5의 위치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그럼 4분의 5면 한 이 정도 될란가? 이 길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냥. 이게 변화율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1 더하기 4분의 1이지. 이해되시죠? 아니 요만큼 끊어서 한 거야. 요만큼 1, 요만큼 4분의 1. 이게 더 편하잖아. 그지? 4분의 5의 위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얼마야? 설명 얘기해봐. 4분의 7. 1 더하기 4분의 3이겠죠? 얘는 얼마야? 제가 얘기해봐. 야, 이땐 여기잖아, 임마. 그냥 2야. 그지? 얘도 그냥 2야. 얘는 2 더하기 4분의 1이겠죠? 얘는 2 더하기 4분의 3이겠죠? 그냥 그렇다고. 그냥 다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24 나올 거야.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제 변화를 봐야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저 때는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변화 없다는 게 아니라 변화율이 일정하거든요. 그죠? 네. 넘어가 되죠? 자, 4번까지만 보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맞냐? 유정이 맞아? 틀렸어?
맞아? 선생님 틀린 것 같다고? 정답이야. 틀렸죠? 뭐 틀렸어요? 밑에다 뭐 넣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2와 3은 미분 불가능점이고 이건 평균 변환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미분 가능일 때만 저게 f'x, 2f'x로 바뀌는 겁니다. 미분 불가능이면 저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리고 2, 3일 때는 사실 뭐겠어? 0이겠죠. 왜냐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평균 변화를 구해보면. 그려봐야 되냐? 좀 슬퍼도 되냐 선생님? 아니 저게 이렇게 생겼잖아. 2, 3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2하고 3 사이에서 이 평균 변화를 구해보면 뭐 2-h 2 플러스 h 2점 2점 해가지고 점점 옆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변화율의 극한 사실상 0이겠지. 왜냐면 왼쪽 끝값과 오른쪽 끝값이 둘 다 0이 되려고 하니까. 처음엔 저게 같은 높이가 아닐 수도 있는데 결국은 같은 높이가 되면서 0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F'2, F'3은 저 식으로 구할 수는 없지만 쟤가 말한 저 식이 평균 변화의 극한이니까 그냥 0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 얘 K는 0부터 10까지 GK라고 했는데 GK는 2f'x고 사실 2와 3을 제외하면 fx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라고 볼 수 있어요. x가 2보다 작을 때랑 x가 3보다 클 때 이해하시죠? 네. 그럼 이때 f'x는 뭐냐면 2x 마이너스 5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4k 마이너스 10이라고 써도 별 문제는 없잖아. 다만 2일 때랑 3일 때 안 된댔지.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야. 3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플러스 2야. 그러니까 존나 웃긴 게 이게 뭐냐면 얘들이 어차피 없어지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딴 거 안 쓴 놈들도 맞춰요. 그럼 이게 문제가 잘못된 거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 생각에는 K는 3부터 시작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야 틀리지. 그래야 이 생각 못할 때 틀릴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스텝 3까지 와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 취급하는 애들이 이거 맞추고 있으면 이거 정의가 구현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건 우연찮게 맞춰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등차수의 합 오랜만이네요. 서윤 이거 합 구해봐. 어떻게 구할 거야? 네? 항의 개수 몇 개야? 12개. 뒤진다. 아, 네. 첫째 항 얼마야? 첫째 항 11개구나. 첫째 항 얼마야? 마이너스 10. 끝항 얼마야? 30.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